안녕하세요. 제니한쌤입니다. 오늘은 고학년들 리딩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태까지 리딩을 잘 해오다가 3학년부터 좀 리딩이 안 되는 것 같더니 5학년 때는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적 있지 않나요? 5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학년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독, 책을 많이 읽어야 좋다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잡히셨기 때문에 그냥 책만 많이 읽어, 책을 더 많이 읽어봐봐, 방학 때니까 책을 더 많이 읽자, 소설책 읽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5학년부터는 그렇게 공부해서 사실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학년들이 리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쭉 리딩 레벨을 올릴 때 어떤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서 오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학년 때는 픽션, 넌픽션 책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때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 동물 좋아하니까 동물책만 읽을 거야. 나는 이야기책이 좋으니까 이야기책만 읽을 거야. 이렇게 좀 나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게 픽션과 넌픽션을 번갈아 가면서 읽게 해주는 것. 그리고 넌픽션 책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넌픽션 책들을 읽게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챕터북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는 챕터북이 매직 트리 하우스라고 있어요. 이 매직 트리 하우스 챕터북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북클럽 할 때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책이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권씩 빼가지고 그림 그리고 캐릭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게 2학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사주실 때 세트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세트별로 다른 여러 가지 장르의 책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마다 성향도 다르고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림도 다 달라요. 색감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구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책보다는 여러 다양한 책들의 픽션북과 넌픽션북들에 노출이 되는 게 저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많은 리딩에 미리 노출되는데 정말 중요한 초적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2학년 때는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속도가 날 거예요. 챕터북 세트로 사주시고 많이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3학년부터는 소설책 좀 두꺼운 거 들어가거든요. Because of Index 이런 책들도 시작을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사실 다독보다는 정독을 해주는 시기가 3학년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이미 저학년 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저학년 때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 3학년 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나이예요. 문제집을 풀 때 객관식 ABC를 선택할 때 왜 너가 B를 골랐어? 이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책을 이렇게 저학년 때 읽어오다가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서는 책도 두꺼워지고 한 페이지에 글자 수가 엄청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아이들은 정독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정독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뉘앙스는 알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어. 아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 이건 정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5학년 때 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정독의 연습은 3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집 있잖아요. ABCD 나와 있는 거. 그 중에서 고르는 거. 그리고 문제만 그냥 풀어서도 안 돼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이 에비던스 문장이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학년 때 이 문제집 찾아내기, 에비던스 센텐스 찾아내기는 진짜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연습을 돼 있으면은 5학년 가서도 나중에 패러프레이즈 돼 있고 좀 숨어 있고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3학년 때 그게 안 돼 있고 대충 찾아내는 연습만 하다가 5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너가 B를 골랐어? 그럼 왜 B를 골랐어? 여기서 evidence sentence 너 하이라이트 해봐. 이거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딱 들고 1번 노란색 칠했으면 어디 문장에서 question의 answer를 찾았는지 하이라이트하고 2번도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이 evidence가 되는 걸 색칠하고 이 공부를 3학년 때 좀 시켜주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5학년 되면 이건 정말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럼 5학년 때 굳이 막 색깔 칠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가 찾아보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죠. 5학년 때 사실 중학교 가기 전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때 내 아이가 리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학원 다 끊고 공부 그만하고 책을 많이 읽자. 책을 많이 읽어야지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공부하던 문제집 이런 거 다 안 풀고 방학 동안 책만 읽어요. 책 한 20권 읽었대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는지 체크를 하셨나요? 그거 안 되거든요. 반드시 퀴즈를 풀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읽을 때 그 대충 넘어가게 되거든요. 막 분석해서 읽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다독보다는 정독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3학년 때부터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고 5학년 때 특히 집중해서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쭉 풀었다가 내가 더 이상 리딩 풀 게 없다. 이러면은 토플 리딩을 나가도 좋아요. 토플 리딩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목,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지문들을 영어로 미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역사를 배우는 거를 미리 토플 지문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딩 공부도 되지만 나중에 교과목 공부까지 함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고요. 이거 말고도 좀 시사적인 거, 뉴스적인 거 이런 것들도 풀고 싶다면 그런 것만 또 나와 있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뭐 뉴젤라 같은 경우 학교에서 쓰고 있겠죠. 이런 경우도 내 아이 레벨에 맞게 리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가 AR이 뭐 3.5가 나왔다. 근데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갑자기 2점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은요, AR이 진짜 쉽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한번 이걸 통과했다고 다음 단계로 통과되고 다시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점수가. 이건 왜 그러냐면은 AR이 만약에 3.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3.5까지 읽을 수 있네? 그러면은 다 3.5까지 있는 책 다 읽어. 2.4도 읽고 2.7도 읽고 3.0도 읽고 근데 시험 쳐보니까 쭉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AR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 AR 나왔던 그 점수대의 책들을 많이 읽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죠. 3.5 나왔으면 3.5 책 많이 읽고 3.6 읽고 3.7 읽고 이렇게 가야지 AR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잠깐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럼 바로 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은 과제도 많아지고 과목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 양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다독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책 2권씩 읽자, 넌픽션 하나, 픽션 하나 이게 아니라 5권씩 읽어도 돼요. 시간 많이 있잖아요. 이때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다양한 책들, 이때 다독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 데리고 와서 많이 읽혀주세요. 많은 책들 사주세요.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차츰차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때랑 아이들 세대랑 다르잖아요. 우리 때는 페이퍼에 있는 거를 문제를 풀고 동그라미 하고 이랬다면은 지금은 아이들이 패드에서 보고 노트북도 사용하고 하는데 나중엔 더 이게 많이 상용화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책으로 읽는 지문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 보는, 컴퓨터에서 보는 그런 지문들을 읽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토플 시험이 사실 페이퍼였다가 컴퓨터였다가 나중에 IBT로 인터넷 베이스로 바뀌었었잖아요. 이런 이제 바뀌는 과정을 겪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페이퍼로만 공부를 해서 페이퍼만 집중이 되는데 온라인 화면 속에 나와 있는 거는 읽고 내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집중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다 전환이 될 텐데 책으로만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책도 보고 아이패드 책도 보고 컴퓨터 화면도 보고 여러 방면의 책들도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가르쳐 보니까 다 잘해요. 페이퍼도 이제 익숙해서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로 나와서 복습 프린트 제대로 안 된 것도 다 흐릿해도 잘 풀고 그리고 화면에 나와도 잘 알고 큰 화면으로 비춰도 다 읽을 수 있고 패드에 나오는 것도 읽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미디어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딩 패시지들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닝은 마찬가지예요. 리스닝도 그냥 리스닝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엔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그 미디어에 수많은 발음들에 노출이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리스닝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드린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학년에서는 픽션, 넌픽션 책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양한 작가 그리고 다양한 책들, 종류가 다른 장르들 많이 읽혀주세요. 2학년 때는 챕터북을 읽게 되고요. 3학년 때부터는 소설책을 읽을 건데요. 3학년 때 소설책 읽으면서 문제집 같이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5학년 때까지 정독하는 거, 반드시 문제를 풀었다면 거기에 에비던스 된 센텐스를 찾아서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거,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리딩 책 문제집 시중에 있는 거 다 했다. 그러면은 토플, 그리고 나서 시사 이렇게까지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R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그 AR 단계에 있는 책들과 그 다음 단계를 미리미리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리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